오늘 개장 전에 아셔야 할 핵심 이슈 3가지와 롱앤숏 전략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종현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3가지 이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종현 전문가의 이슈 보시죠. 첫 번째, 외국인 매수 지속 유입 기대. 두 번째, 중국 국경절 앞둔 호재 전망. 코스피 레벨업 조정 시 매수 관점.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전략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문가분도 지난 QE1과 QE2를 비교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것이다. 또 뭐 미국계 자금이 또 더 들어온다.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디서 그 포인트를 찾으셨나요? 예, 뭐 사실상 이제 QE3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거 이제 큰 폭의 상승 2,000포인트대를 상회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뭐 결국에는 외국인이 얼마만큼을 더 사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전에 과거에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1차 양적 완화 시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4조 원가량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2차 양적 완화 시에는 약 한 10조 원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증시 7월 말부터 8월 시장까지 약 한 6조 원가량의 대규모 매수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계 자금은 아니죠.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됐을 당시에는 이제 좀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계 자금이고 최근의 매수세는 유럽계 자금이 주력으로 이루면서 유입되었던 그런 물량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뭐 유럽계도 물론 뭐 진입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계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자금 유입 자체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양적 완화 정책,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지금 그 핵심 골자라고 본다라면은 MBS에 대한, 즉 미국의 주택담보부 증권에 대한 매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유입될 수 있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유입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약간 최대 10조 원 가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제 지난 2차 양적 완화 정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이것이 뭐 앞으로 한 일주일간 아니면 한 달간 아니면 3개월간 이렇게 단정지어서 유입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뭐 최소한 2, 3개월 가량에 걸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유입될 수 있을 만한 형태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업종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유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입되었던 자금이 일단 미국계 자금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1조 원 가량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유입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섹터별로의 어떤 매수세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매수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단 뭐 프로그램 매수세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시장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가 수준이 연중 최고치 내지는 그 상단 부분에 있는 업종군들보다는 오히려 하단 부분에 있는 업종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죠. 금요일장에 있어서의 상승률을 보면은 가장 높았던 업종군을 봤을 때 조선이라든가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증권, 건설 이런 업종군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가격 자체보다는 지수보다는 월등히 아래쪽에 있었던 업종군들이 더 많은 수혜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일단 뭐 섹터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군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세는 유럽계 자금이었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동안 미국계 자금이 10조 원 정도의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 수익률보다 밑돌았던 부진했던 업종들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국경절 앞둔 호재 전망. 우리 추석 연휴가 바로 중국의 국경절 연휴인데요. 그 전후가 되죠. 연휴인데, 자, 호재가 전망된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침 보니까 뭐,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항상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책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한 게 시기 자체를 정확하게 딱 판별하기가 좀 힘들기 네. 때문이라 볼 수 있겠죠. 뭐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단 정부의 어떤 발표 시기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는 사실 최근에 글로벌 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증시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진핑 부수석의 그 최근에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조금 이제 전망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주말에 조금 풀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증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 주 20일 이제 목요일자에 발표가 되는 HSBC PMI 지표 항상 이제 매달 이 PMI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기가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게 되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항상 이제 국경절을 앞둔 시점에서의 PMI 지표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사실상 글로벌 증시가 모두 경기 부양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구간에서 중국은 아무 정책도 아직은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금리를 인하하든 아니면 지급 준비를 인하하든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국경절 수요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표의 호전이라면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지난주 이제 그 주말의 급등 이후에 지난주 내내 횡보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러한 호재들이 좀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지수, 즉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이제 한 2,100포인트권역에 있습니다만 이 한 2,200포인트권역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나왔던 소식을 보면 최근 몇 년 만에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도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해외에서 중국 주식을 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행박이 묘연했었는데 모습을 드러냈죠. 정치적인 불안감 해소, 또 정책에 대한 기대, 또 HSBC PMI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 쪽의 호재를 전망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코스피 레벨업 조정 시 매수 관점. 이번 QE3를 계기로 해서 코스피가 2100을 갈 것이다, 2200을 갈 것이다. 많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지수대를 산정해 놓고 보는 것도 뭐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뭐 여하튼 가장 확실한 것은 네. 이 최근 한 7월, 8월, 9월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1900선에 대한 그 지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땐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만큼 일단 지수의 뭐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보단 일단 코스피 지수가 분명히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지난주에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서의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기 목표 지수대로서는 뭐 한 2030에서 2070포인트권, 즉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 5월달 이전 수준 때까지의 되돌림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본 것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 이제 지금 시점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뭐 무조건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조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단기로 봤을 때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대장가가 갭상승을 한 이후에 종가상에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즉 비교적 긴 음봉이 발생하는 타이밍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로도 상방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달에 주가 조정에서도 1950 라인대에서 밀렸던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8월 달에 가장 높았던 지수대에서도 결국은 대장가 이후에 한 번의 긴 음봉이 추가적으로 거의 한 2, 3주 가량의
내리막길을 걷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네. 이번 뭐 9월 달도 마찬가지다. 또한 최근의 상승세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단가 이후에 비교적 길게 떨어지는 음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형주 쪽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 그리고 매수 진입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단기로 갔을 때는 일단 뭐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가 대비 음봉으로 떨어지는 가격대에 있어서의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날만 조금 피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긴 음봉을 유의하시고 그 전까지는 좀 강세 마인드를 가져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롱앤숏 전략은 어떤 기준이시죠? 예, 일단 좀 전에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성 유입 관련주 쪽에 대해서의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뭐 증권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소재, 조선 이런 쪽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의 어떤 뭐 급등 추세에서의 따라붙는 전략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숏 전략에 있어서는 대형주 쪽은 여전히 수급적인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되 다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수급 자체가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노리는 것 자체도 오히려 지지라인 때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직은 수익 구간이라면은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롱앤숏 전략에서 코스닥의 차익 실현 사인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익률에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수대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알아들으시기에는요, 종목으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죠. 정지훈 전문가님, 오늘 증권, 건설, 소재, 조선 중에서 한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LG 화학을 갖고 왔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한 4% 내외권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른 화학주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뭐 그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요. LG 화학은 일단 뭐 2분기까지는 다소 부진한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제품 쪽에서의 수요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주가도 이미 선조정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아직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 종가 수준 자체가 조금 이제 높게 형성이 되면서 32만 8천 원권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뭐 갑작스럽게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33만 원권 이하권역이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권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32만 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화학이 금요일 종가보다 약간 높은 매수가가 나갑니다. 33만 원 매수가 확인하시고요.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주요 일정 김민지 기자입니다.